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투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세아디오 마이 디오이온나 브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 자, 우리 이제 사실은 제가 가르쳐 드렸던 요가 철학들이 좀 어렵지만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표현하면은 그 공식처럼 외우고 나오면은 나중에 이걸 탁탁탁 그 기본이 그게 돼 있으면 3, 3은 9처럼 답이 딱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고 일단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 요가 몸을 쓰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만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또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은 현대해부 생리학입니다. 자,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곳. 선생님, 죄송한데요. 찻잔 좀 갖다 주세요. 차를 가져오고 찻잔을 가져왔어요. 네. 물 비우고, 수구에, 예. 대숟그릇에. 감사합니다.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은 뼈죠. 그래서 골격계가 있고요. 뼈 기능, 구조, 뭐 골질, 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가 일정한 배열을 하여 인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골격이라고 한다. 골격은 뼈, 연골, 인대 등으로 구성되며 뼈 및 연골은 관절의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대가 이들 관절을 지탱해 준다. 인대, 뼈는 알죠? 그 다음에 연골도 알죠? 디스크, 우리 이야기하는 척추에 있는 거는 디스크, 무릎에 있는 거는 연골, 팔뒤굽하고 손목하고 이런 연골들이 있죠. 인대는 뭘까요? 고기들 먹어보면은 질긴 부분 있죠. 뼈에 붙어 있는 부분, 갈비 뜯다 보면은 질긴 부분 있죠. 안 뜯기는 부분들. 뼈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붙어 있는 고기 뜯어보면 하얀 색깔, 그렇죠. 투명하면서 하얀 색깔 뜯어보면 질긴 거 있죠. 걔들이 인대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알아듣네요. 그 다음에, 뼈는 골세포의 골질의 세포관질로 되어 있으며 특수결합 조직으로 골질은 뭐가요? 칼슘, 인의 저장 창고입니다. 칼슘하고 인. 칼슘이 무슨 일을 할까요? 맞죠. 중요한 기능이 보세요. 심장을 이렇게 수축하는 일을 칼슘이 합니다. 그럼 누가 이완하는 일을 해줘야 되겠다. 누가 이완하는 일을 해줄까요? 아보카도에도 많고요. 아보카도에도, 바나나에도 있고요. 마로 시작해요. 오케이. 심장을 이완하는 건 마그네슘, 심장을 쪼는 거는 칼슘. 이 두 개가 정기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칼슘, 마그네슘이 하면서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칼슘이 너무 많아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꽉 쪼고 났는데 안 놓으면 어떡할 건데? 맞죠? 칼슘이 부족해지면 어떡해? 못 쪼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특히 지가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라고요? 마그네슘이에요. 지가 자주 난다 이런 사람들은 뭐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아보카도 열심히 드셔야 된다고. 근데 굳이 요즘 세상에 이제 굳이
아보카도는 예식물 필요 없이 마그네슘 정제 팔잖아요. 사 먹으면 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요거요. 그래서 희한하게 뭘 먹어보니까 눈떨림이 없어지더라고요. 회충작을 먹어보니까 눈떨림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구충제를 먹으니까. 구충제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그 성분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옛날에 모르고 눈떨림이 있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눈이 많이 떨려서 이렇게 밑에가 드르륵. 그래서 해충약 사 먹으면 낫길래 사람들이 해충약을 막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많이 많아지지 않을 때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아메이 여기 사무실 있죠. 저기 삼산 본동에 가면 아메이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아메이를 갖다가 한 2년만 했거든요. 하면서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뭐 다이아몬드 되면은 막 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요가 학원을 돈은 걸로 벌고 요가 학원은 지금 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지미처럼 뭐라고요? 사람들과 요가를 나누고 좋은 거를 하고 싶어서 그걸 해보니까 성공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죠. 거기 교육을 2년 반 정도 받아보니까 거기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교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뭐 시설, 뭐 간, 뭐 이런 거 놓으면 막 와서 강의하는데요. 그 약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기본 성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C가 왜 좋으냐를 광고하면서 아시알롤라를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타민C가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자세히 들어보기는 아메이 그 사무실 가서 들어보기 처음이에요. 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얻게 돼서 그 좋아서 아메이를 계속 다녀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칼슘과 인을 저장하고 몇 프로를 저장한다고요? 85%를요. 뼈가 어마어마하게 칼슘과 인을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 무덤에 비 오고 이러면 무덤이 좀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면은 물이 인이랑 칼슘이랑 접촉을 하면 뭐 한다고요? 파랗게 성광이 일어나요. 불빛이. 그렇죠. 그게 이제 도깨비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 많이 했었죠. 공동모지 억수로 많았어요. 이럴 때 이것들까지 많이 놀았다. 비 오는 날 텐트 쳐놓고 공동모지 갔다 오기 밤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 참 이러고 많이 놀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인산칼슘이 10%입니다. 탄산칼슘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탄산칼슘이 물이랑 접촉하면 인을 갖다가 발화시켜서 파랗게 불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인산칼슘, 탄산칼슘. 칼슘이 물에 부닥치면 그 칼슘 덩어리를 물에 빵 던지갖고 폭발 빵 일어나도록 하고 하는 그 실험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애들이 물이랑 접촉하면 폭발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뼈에 숨어 있는 칼슘과 인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특히 인뿔이라 그러죠. 인을 날려서 있는 도깨비불이라고 우리 이야기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뼈의 기능은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나 염화물 등을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혈액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골, 엉덩이 뼈 있죠. 우리 자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골, 그 끝자락을 자골이라 그러거든요. 안절자자를 썼어요. 우리가 쪼그리고 앉으면 톡 튀는, 엉덩이 튀는 부분을 자골이라 그래요. 그 나중에 뼈에 보면 오겠지만 동그란 부분이 들어있는 건데 그 장골에서 뭘 하냐면은 조혈, 피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발을 한 발 들면은 한 발씩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한 발씩 들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돌진하고 난 뒤부터 보통 걸음마를 배워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근력이 약해지면은 이 중심을 잡는 게 문제가 생겨져가지고 우리는 다리 좀 찌거나 이래도 접지력을 발을 시켜가지고 중심을 잡아가 서잖아요. 우리 브릭시 아사나 할 때처럼. 근데 할머니들이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탁 넘어져요. 그러면서 엉덩이 빵으로 탕 찍으면 장골이 다 깨지면은 피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피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한 발로 서 있는 기능을 1분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그걸 못 서 있는 사람들하고 평균 연령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검사를 해보니까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이요 빨리 돌아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들 간에 뭐 낙상을 하셔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도 훨씬 그분들이 수명이 뭐라고요? 짧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매일 한 발로 서는 중심 강력 포즈들을 가르치는 이유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회원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연세 있는 분들을 가르칠 때 이게 그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걷는 길의 걸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다음에 이제 또 스탠딩 포즈 할 때 따다아사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예. 선생님은 많이 알고 있어야죠. 정말 선생님들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가르치는 건 아사나만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한분들 회원들에게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혈 기능, 장골, 이야기하는 골반의 장골의 골단과 편평골, 단골 등의 해면질에 있는 적색 골수에서는 활발한 뭘 한다고요? 조혈이 이루어집니다. 피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몸에 머리에 피가 50%를 써요. 몸이 50%를 쓰고 막 운동을 하면은 몸이 70% 머리를 30% 써요. 그 머리를 쓰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운동하는 사람이 머리 쓰기 힘들겠죠. 막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머리 쓰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옛날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크참이 나와서 하던 가족 오락관 아시죠? 그거 보면은 옛날에 이거 더더더더 떠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이래갖고 서가지고 덜덜덜 벨트 배가 덜덜덜 떠는 거, 그 살 뺀다고 옛날에 사람 많이 했던 거, 그거 시켜놓고 돈 세는 거 시켜요. 뭐 돈을 한 190만 원, 95만 원 줘놓고 이거 얼마인지를 세는 거.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거 하면서 못 세더라고요. 돈을. 그 선생님도 무구나무 서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면 에카파다라 하자카포타 하면서 호흡하면서 숫자를 세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50배 하세요 하면 50배 정확하게 호흡을 하면서 배를 불룩하게 하면 세지던가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활동하는 영역이 좁아져요. 학생들이 막 달리기 하면서 공부하지 않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면, 학교 가면은 정신되기 전에 배고파요, 안 고파요? 운동도 안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다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더라도 뭐라고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이야기가 입증되죠. 그 머리하고 몸하고 50대 50 쓰는데 지금은 어디가 피를 많이 쓰고 있을까요? 우리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은 머리가 많이 써야 되는데 같이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몸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가 머리로 확 빨려 내려오겠죠. 그때 피가 어느 정도 머리에서 내려오는데 빨려 내려오는데 타이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트 기능이 작동을 잘 못하면은. 그렇죠. 기립성균열. 정확하게 단어도 이해하고 계시네요. 이해되셨죠? 그럼 그 기능은 누가 할까요? 비장이에요, 비장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비장은 또 무슨 일을 할까요? 조혈작용, 조혈, 피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은 장골, 골당, 편평골, 뼈에서 주로 한다 그러면은 피를 몸에 쓰는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뭘 할까요? 피의 조절, 바로 비장이 하는데요. 비장이 그것만 할까요? 비장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다한 적혈구들을 걸러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적혈구들을 만들어내요.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요. 백혈구를 만들어요. T임파구.
물론 얘가 100% 만드는 건 아닌데 거의 60% 이상, 65% 이상 얘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의 면역 체계가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셔야 돼. 어디쯤 있지? 이런 거. 그래야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그죠? 그 공부 그래야 뭘 궁금해야, 오케이. 오늘 지금 우리 이제 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이야기하면 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결해서 제가 쭉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호 기능을 하는데요. 특히 뼈는 뭘 보호하고 있어요? 뇌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내장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내장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갈비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장을 보호한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 내장이라 그러면 어떤 부위를 이야기해요? 대장, 소장, 대장, 위장 이런 걸 내장이라 그러지 않나요? 심장도 맞아요. 콩팥도 맞고. 근데 우리가 보통 순댓집에 가가지고 순대 사 먹을 때 뭘 많이 주라 그래요? 내장 많이 주세요. 순대 안 먹어요? 내장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뭘 많이 줄까요? 소장, 곱창 부위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라, 비장, 이런 간 이런 것들을 썰어 가져 주죠. 그래서 그 뱃속에 들어있는 걸 다 내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장기능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장기능이 있어요. 중요한 장기능을 뭐 하고 있어요? 뼈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 있는 거 봅시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뭐 있어요? 중간에 심장, 양쪽에는 허파, 폐, 그렇죠. 그 다음에요? 간은 요 안에 안 들어있는데요. 예, 오른쪽 늑골 오른쪽 요 밖에서 요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12늑골 요 뒤에는 뼈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 콩팥. 콩팥도 요 등 뒤쪽에 여기 들어있어요. 자, 손 들어봐요. 손. 이렇게 해서 등 뒤 때려보세요. 계속 때리고 있어요. 여기. 그렇지, 거기, 그 부분을. 때려봐요, 계속. 결려요, 안 걸려요? 결리죠? 그래서 건투 선수들이 거기를 레프트 때리는 이유가 계속 맞으면 힘이 그렇죠. 간 아니고 콩팥 때문에. 건투 선수도 그러면 생리학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건투를 잘하면은 거기를 자주 맞으면 안 된다는 거. 발라당. 오래간만이다, 그치? 만두야, 발라당. 난 당신에게 복종해요. 안다. 그래, 안 해도. 자. 뇌를 보호하고 내장을 보호해요. 그래서요. 중요한 장기능은 당장 멈추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것을 보호해요. 소장이 좀 찢어진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죠. 그쵸? 이제 이해가 살살 가기 시작하죠. 왜 몸이 이렇게 뼈를 만들어가지고 했는지. 뇌는 팍 다치면 바로 뭐라고요? 많은 장애가 오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죠? 척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골수라 그러기도 하죠. 척수, 신경조직, 신경다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척수는 뭘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골수는 7개의 다투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라. 내가 앞에 열심히 떠들었는 게 이제 지금 여기 갖다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떠들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피곤한데 막 이러고 있어도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려는 게 이제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수예요, 골수. 골수는 우리가 먹으면 7개의 다투라 했죠. 먹으면은 소장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영양분이 뭐라고요? 피 안으로 들어가서 피가 되고 피가 되는 것들이 뭐라고요? 간으로 가서 해독작용을 하고 젖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젖산이 뭐라고요? 근육의 열량으로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잉여 에너지들은 지방으로 저장해놨다가 몸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뼈, 칼슘, 인 이런 것들은 그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정묘한 단백질은 골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좀 더 정묘한 에너지는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요. 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발전기가 되면은 암컷은 덜한데 수컷은요, 만약에 암내암 맞고 나면요, 밥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고 뭐고. 지 생에 뭐라고요? 몇 번쯤 이렇게, 그죠? 새끼를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밥이고 뭐고 뭐 간식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암컷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 자궁을 수술했는데 얘는 생리를 했어요. 할 때 되면 뭐라고요? 밥도 안 먹고 시무룩하고 다운되고 이래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동물적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하기 전에 꼭 뭐라고요? 고기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때 되면 꼭 도백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란이 되고 난 뒤에 이것들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생리혈로 다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여자들은 허망하죠. 수정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조심해라는 겁니다. 걸리면 남자들 죽는다고. 결혼 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남자들 보고 야 부인 그거 할 빨간 날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고. 짐승들은 그걸 아주 강력해요. 자, 사자가 밀림에서 숫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자기 사냥터를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와요? 암사자들이 와서 그쵸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넣고 사냥은 누가 해와요? 주로 암사자가 해와요. 그쵸? 그 수사자는 그쵸?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사냥터를 마련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사냥터가 얼마나 넓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암사자가 몇 마리 많이 모여서 살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얘 짐승은 그래서 그 사자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우고 하는 일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위치를 늘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 사냥터를요. 그 사냥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도 있지만 또 결국은 뭐라고요?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차크라는 어디라고요?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스와히타나 차크라. 라고 이야기하는 종족 번식을 하는 그것들의 가장 우위에 서는 게 짐승들의 가장 생애 목표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는데 인간들도 보면은 뭐라고요? 그 우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발전해 가죠. 그래서 차크라가 그 위에 상위 차크라를 열어서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구 등의 내부 장기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눈도 여기 안구를 보호하고 있죠. 눈으로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데서 그렇죠? 중요한 뼈에 이거 눈뼈 이런 것들이 그렇죠? 탁 맞으면 뭐라고요? 그걸 부서지고 이렇게 깨지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얼굴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얼굴에 5가지 감각기관이 지가 최고 잘났다고 싸웠어요. 우파니샤드 봤어요? 언제? 수업 들을 때 읽었어요. 사가지고? 적극적인데요? 마음에 드는데요? 나중에 오쇼 라진시 배꼽이란 책도 사보세요. 배꼽 원투보 옛날 책인데 지금 놓을 건가 모르겠다. 그래서 고서적 옛날 문서 이런 데 보면 배꼽이라는 책이 나와요. 내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나는 다 읽었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내가 나눠줬는데 지금 내한테 배꼽이 1, 2, 3까지 해가지고 몇 권씩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오쇼 라진 씨가 하고 연하님이 썼는 거예요. 길연님이 썼나 연하님이 썼나 모르겠다. 우주적 농담이라고 표현해요. 있어요? 오케이.
예? 아, 밀리에서도 있겠네. 오케이. 그거 한번 사가지고 보세요. 예? 아, 핸드폰에서 볼 수 있구나. 보세요. 오케이. 제가, 당연히 있죠. 그럼 우파니샤드는 그럼 선생님은 왜 보셨어요? 제가 이제 우파니샤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경전인데 어떤 경전이라 그랬어요? 자, 인도는 보세요. 절 보세요. 인도는 베다예요. 베다. 베단타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베단타 철학에는 여러 가지 그 베단타 신의 제사를 지내는 르시들이 신의 제사를 지내는 형식, 방법, 뭐 주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들이 베다예요. 그 르시들이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들은 내용들이 있죠, 신에게. 그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스승들만이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눈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빠니 샤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무릎 가까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떠드는 게 아니고 스승이 제자에게 엄밀히 전해주는 전수, 비전, 밀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전통을 이어내려오는 게 밀교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엄밀히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 엄밀히 전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도 상관없는 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튜브에 올리나도 사람들이 이걸 안 보여요. 왜 즐거워해? 내 이야기 재미가 없어요? 알았어요. 재미가 없구나. 유튜브 워낙에 자극적인 게 많으니까 안 보는 거죠. 그게 재미가 이제 정리가 일단 재미. 근데 스님 공부 끝나면 좀 돼가지고 컨텐츠를 우리 공부하면서 한번 바꿔봅시다. 근데 그럼 앞에 있는 샹키아 철학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어떻게 콘텐츠를 바꿔서 그 사람한테 샹키아 철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네. 그래요. 또 야마를 가르칠 때 그 우화, 그 뿌르나라고 있거든요. 이솝 우화처럼 인도에는 뿌르나라고 있어요. 뿌르나. 우화거든요. 뿌르나가 인도말로. 그래서 인도에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 지금 읽으시는 책에 우파니샤드에 나온다고. 우화처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우화처럼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배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주적 농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내용이 다 우파니샤드에 나와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철학이기 때문에 베다의 철학을 신과 커뮤니케이션 나누는 해서 뭐 만도끼 우파니샤드, 누구 우파니샤드 노는 게 그때 그 시대의 제사장들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서 그 일가에서 적어난 책들이 우파니샤드에서 널리 책으로 펼쳐지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읽으셨는 거예요. 그 철학들을 보고 사람들은 뭘 만들었다고요? 요가의 철학을 만들고 이런론이냐 이언론이냐에서 샹키아 학파라 해서 요가 학파, 바이셰시카, 미맘사, 베단타, 육파 철학이라는 게 나왔다고요. 니아이아 해가지고요. 그 속에서 한 학파가 요가 학파예요. 요가 학파하고 샹키아 학파하고 편무 가지고 지금 만들어졌는 게 힌두교고요. 요가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실전 수행 방법으로 발전해서 우리한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는 이론론이에요.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 아니요. 샹키아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원론이에요. 프루샤 프라그르티. 신이 두 개잖아요. 샹키아 철학은. 기독교는 신이 하나죠. 유일신. 똑같아요. 표현하면은. 이것처럼
그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다원론이냐 같은 철학들이 베단타 철학으로부터 발전되는 철학들로 해서 각각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가 학파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 요가 학파를 공부하다 왜 아까 상쾌 철학을 공부했냐면은 둘이는 그 철학적 배경을, 실천적 배경을 서로 공존하고 의지하고 상호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제가 요가 스님들에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거 공부하려면은 선생님이 원광대학이나 동대학원 석사 과정 정도는 가셔야 이 내용들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그분들도 안 떠들었어요, 이걸. 저만 떠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자 교수님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왜 그러냐면 이게 삼삼은 왜 구구단이기 때문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머지 거를 쌩까파게 설명해봤자 한 달락만 설명하는 것들이고 통합이 절대 안 돼요. 이거 하는 이유도 모르고요. 우리는 봐요. 전변이 이랬잖아요. 프루샤 프라그리틱에서 공풍하수, 샤트발라스가 균형이 깨지면서 공풍하수지로 엄촉색 미양으로 5가지 인지기관, 5가지 행위기관으로 해서 붓디, 앙까라, 마나스가 막 작동을 해갖고 우리 삼라만상의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해보세요. 스르륵 해서 본래 있던 자리로 프라그리틱을 균형을 딱 잡고 다시 이 의식의 영혼은 프루샤의 상태로 가도록 해서 균형을 딱 잡아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은 바다에 던지면 되지. 그 바다인 프루샤와 합일하는 것이 요가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는 다시 전변했는 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요가의 철학이에요. 그걸 제가 3개월 동안 열심히 뭐라고요?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화면을 보고 책 없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쵸? 그래서 내가 화면을 막 올려놓는 이유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가 오고 나한테 질문을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그 댓글을 남기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강의도 또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내 도반들, 나랑 같이 공부하던 분들 중에서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하시는 분이 내 강의를 들으셔요. 옛날에도 들었고, 내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학생들은 다 주고 오거든. 이런 파워포인트 이렇게 자료를 주잖아요. 주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받아서 내가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프라나야마 호흡법이라든지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셔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다 플러스시켜갖고 강의를 하셔가지고 유명한 강사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가시는 걸지도 몰라요. 아까 남견님, 유 여사님. 지지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상체 철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지 기능. 코, 여기 보세요. 콧대 이게 딱 솟아있는 것들이. 코가 지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숨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까 우파니샤드에 나왔던 거 이야기해봐요. 5개의 감각기관이 서로 누가 잘났니 하다가 집 나가보기로 했다 그랬죠. 그쵸. 귀가 나가보고 눈이 나가고 야야 안 보인다 야 빨리 돌아오이라 뭐 귀가 나가서 며칠 있다 오고 뭐 눈이 나가서 몇 시간 있다 오고 뭐 입이 나가서 며칠 있다 오고 뭐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코가 사람 집 앞도 나가기도 전에 뭐라고요? 돌아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죠. 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육체하고 의식하고의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호흡이라고요. 그래서 그 호흡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흡은 누구랑 같냐면 길들이지 않는 사자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길들여야 되는데 잘 길들이면은 유용한 데 쓰일 것이고 그렇죠? 잘 못 길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한테
잡아먹힌다. 이렇게 호흡,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파니샤드 읽었으니까 이 설명까지는 굳이 안 해도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호흡이 겁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호흡을 하는데요. 특수호흡법들을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리고 있죠. 지금 배우는 호흡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호흡이에요? 바스트리카. 풀무호흡.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풀무질 하듯이 한다 해서 풀무호흡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실기에서 노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50배씩 해요. 그래서 배가 거꾸로 왔다 갔다 하면 낙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수업을 그때 일반 수업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비싼 학자금 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쌤한테는 가르쳐 줘야 될 내한테는 의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는 그 호흡법들은 잘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실기예요. 호흡법 실기에.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80배 시키거든요. 80분을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숨을 쉴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80분 못 쉬어도 낙제예요. 농담이고요. 어지럽죠? 그래요. 이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코를 등의 영부 조직의 형태를 지지하고 추골, 하지골, 체중을 지지합니다. 추골이 어디예요? 꼬리뼈, 천추하고 꼬리뼈를 하고 체중을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하지골은 어디입니까? 발에 있는, 다리에 있는 뼈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에 있는, 하지 상지. 상지는 팔하고 몸통 위쪽에 있는 거, 하지는 아래쪽에 있는 거. 배꼽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지지 기능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뭘 한다고요? 지릿대 작용을 합니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과 관절의 운동에 대해 지릿대 역할을 합니다. 자, 내가 턱걸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근육들이 쫙 다니는데 내가 땡겨 올리면 뭐라고요? 이 근육은 수축해야 내가 올라갈 수 있죠. 이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야지. 이런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뭐 물건을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라고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지릿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르래의 원리가 다 지릿대의 원리죠. 도르래 몰라요? 예. 네. 근데 이 동그라미만 있고 땡기 올리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뭘로요? 지릿대의 원리를 이용해갖고,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작은 돌을 움직일 때는 요 원만 있어도 땡기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큰 걸 들어 올릴 때는 뭐라고요? 그렇죠. 지릿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돌을 내가 손을 넣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이 보세요. 지릿대를 넣어가지고, 빠루라 그러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땡기 올리면 돌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강가에 고기 잡는 걸 뭐라 그러죠? 낚시 말고 해서 돌들끼고 잡는 거 이런 거 할 때 바닷가 가가지고 해루질이라 그러죠. 그죠? 그거 할 때 원래 햇불이라 그래.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요즘에 해루질이라 그래요. 깜깜할 때 태양이랑 비슷한 걸 갖다가 밝게 빛나는 걸 갖고 가가지고 밤에 동물들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인간은 햇불을 켜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바닥에. 그렇게 해서 해가 사라졌을 때 동물들이 가만히 있을 때 잡아먹는 것을 해루질이라 그래요. 그런 거 할 때 가서 보면 큰 돌 듣기 가지고 뭐 낙지나 이렇게 잡을 때 이 빠루 같은 거 갖고 와서 뭐라고요? 딱 넣고 푹 제끼 갖고 잡는 거 있어요.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해 갖고 잡는 거. 그래서 지릿대 역할을 해요. 인간 사람도 무슨 역할을 해요? 보세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문으로. 그렇죠. 뭐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서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 근데 이렇게. 지릿대의 원리로 서 있게 돼요. 여러분, 척추를 지릿대의 원리로 사용하지 않고 덜대의 원리로 사용하면 척추 디스크가 파괴돼요. 디스크가 걸려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지렛대 역할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요. 들 대로 사용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렛대로 역할을 이용합니다. 뼈의 구조는 뼈는 골막, 골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골질 안에 그 뼈 탁 뿌려보면 안에 이렇게 가입했죠. 이렇게 은근슬쩍 섞여 있고 벌집처럼 되어 있죠. 그렇죠? 골질, 골수, 그 안에 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은 잘 안 먹겠지만 옛날에 닭 이렇게 하면은 닭뼈에 닭발 하면 되겠다. 닭발 혐오식 분들은 안 드시는군요. 콜라겐 많은데. 그럼 식물성 콜라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하여튼. 오늘 테이블 하기로 했는데 짐볼을 안다 그래요. 테이블 안 꺼냈는데 까먹었어요. 짐볼 갖고 와서 앉아. 안 먹어요. 그래서 족발은 먹어요? 닭발은 안 먹어요? 식물에 콜라겐이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바를까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적외선들이 해서 피부가 타면은 콜라겐이 쪼글쪼글해지니까 거기다 뭘 바르면요? 흡수가 싹 되면서 열감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감을 떨어뜨리니까 좋죠. 저는 화장품을 일체 바르지 않습니다. 스킨 로션을, 저는 알로에 100%만, 슈팅 젤만 세수하고 나면 바르고 저녁에 샤워하고 난 뒤에 바르고 2번 바르는 게 끝입니다. 바르고 많이 발라요. 바세린도 좋죠. 바세린도 좋은데 매끌매끌해지는데 피부가 얇아져요. 피부가 얇아진다고. 그 재생 기능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바세린,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바세린, 저녁에 잘 때는 알로에. 이렇게.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뭐 김희애부터 시작해서 공항 패션에서 얼굴이 번들번들번들하게 일어나왔잖아요. 뭘까요? 보습작용. 대한민국 화장품이 넘버원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요. 보습 때문에 보습. 바람 맞아 봤어요, 피부에? 썬루프 열어놓고 얼굴 내밀고 바람 맞아 봤어요? 안 했어요? 혹시 경험할 수 있으면 한 맞아보라고. 센 태풍 바람 맞아보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은 것처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열감으로, 이렇게 바람이 세지면 열감으로 화상이 있는 것처럼 피부가 디비져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슈팅 젤이에요. 알로에. 그래서 알로에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바셀린은 그래 좋긴 좋은데 얇아진다. 그래서 바셀린 오랫동안 바르는 사람들은 피부가 포시가 나요. 되게 매끌매끌한데 피부가 아주 얇아요. 포시가 나요. 전 바셀린 발라요. 근데 이거 피부 얇은 거는 관상을 그런 거예요. 두꺼워서 정치인들은 다 얼굴이 두껍던데, 얼굴이 다 철면피던데, 타고났는 거라, 간상적으로. 그거는 또 다른 거라. 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피부랑 관련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거라? 오케이. 근데, 바세린을, 저도 써요, 바세린. 어디에 바른다고요? 발 뒷굽에. 매일 바르고, 양발, 그 실리콘 양발 신고 자요. 실리콘 예. 이 맨들맨들한 실리콘이 붙어 있는 양발이 있어요. 발 뒷굽 부분에. 그죠? 바세린 바르고, 그래서 잘 때만.
하고 자면은 이게 늘 촉촉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 뒤꿈이 촉촉해요. 어젯밤에 안 바르고 잤더만 바로 다시 거칠거칠해졌어요. 어제 잊어버렸어요. 바르고 잔 날은 내가 나중에 수업할 때 발 보세요. 발이 거칠거칠한 날은 내가 까먹고 안 한 날이고, 바르고 잔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촉촉하고, 네, 효과가 있어요. 이대로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찍찍찍 갈라지면서 막 각질이 막 일어나요. 오케이? 뒤꿈치 갈라지는 거는 관상학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관상학은 족상학적으로 안 좋은 거지 관상학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왜 안 좋다 그러든지요? 이유가 그만큼 관리가 안 돼. 그게 관상이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발 뒤꿈치 갈라는 사람한테 물어주면 안 돼. 그래서 돈을 잘 빌리려고 제가 발 뒤꿈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대장이 건조한 사람들입니다. 대장. 변비 있는 사람들은 발 뒤꿈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관상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생리학적으로는 그렇다. 또 하나는 꼬리뼈를 깔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발 뒤꿈이 갈라집니다. 예, 그렇죠. 발에 땀이 안 납니다. 왜? 말초신경의 기능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 뒤꿈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지면서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발 뒤꿈이 갈라집니다. 인지하시겠죠? 저는 둘 중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입니다. 네, 앉아있죠. 앉아서 수업하죠. 그죠? 또, 집에 쉴 때도 소파에 앉아있죠. 또, 저는 목화형이에요. 그 목형들은 뭐가 튼튼하게 태어났을까요? 간담. 간하고 썰개. 그 뭐가 약하게 태어났을까요? 목의 상생상극은 뭐예요? 아니, 목이 상극하는 거. 목을 상극하는 것은 쇠 맞아요. 근데 목이 상극하는 거. 토. 그렇죠. 그렇지. 그럼 뭐가 약하게 태어났을 거라고요? 위가 약하게 태어났을 거라고. 그래서 어릴 때 내 겁체했어요. 소화제 달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괜찮아졌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맹장수술하고 난 뒤에 맹장이 터졌어. 복막염이 걸려서.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잖아요. 며칠 동안, 한 6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강제 뭐 했어요? 오케이. 그 뒤로 체하는 거 끝났어요. 근데 한 번씩 이제 많이 먹고 나면 소화는 잘 안 되거나 급체를 하는 경우는 한 번씩은 생겨서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한 번 정도. 그러고 난 뒤에 요가를 공부하고 난 뒤에는 그런 것들은 영원히 없어졌어요. 뭐 가르치고 난 뒤에? 이거. 더럽다고 생각하죠?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제 영원히 뭐라고요? 급체는 없는 거예요. 급제 안 하는 사람 많이 급제 안 하니까 그러든지요. 근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야? 요가 선생님 할 거잖아. 그럼 그 회원들 중에서 급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 있으면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예, 따줍시다. 따는 것을 가르쳐 줄게요. 이거 못 가르쳐 줄 거니까 따는 걸 가르쳐 줄게요. 따는 걸 배우려면 이제 경락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따는 걸 할 수 있고, 경락을 공부하면은 이 동작을 하면은 어떤 경락을 흘러다니는 데를 아까 내가 빠시모타나 할 때 설명해 줬죠? 빠시모타나 아사나는 방광경락과 신장경락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발을 이렇게 벌리면은 방광경락과 담경락이 자극을 받아요. 네? 발이 할 때 이렇게 할 때 발이 안쪽 복숭아뼈 떨어지고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렇게 해서 안쪽 복숭아뼈를 붙이라고 했는데 네. 절대 안 붙어요. 왜냐면 무릎 뼈가 너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절대 안 붙어요. 무릎 뼈가 이렇게 돼서 이 두 개가 절대 안 붙는. 그럼 서 있을 때 다리는 붙어요? 무릎은 붙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릎이 너무
두 발 붙여서 앞으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어서 일어나서 붙네요. 그거 붙으면 당연히 붙어요. 안쪽 승마뼈가. 근데 앉으면 지금 붙네. 앉으면 왜 안? 앉으면 여기 주변이니까. 예? 그래서 이름 들을 때 안쪽 복숭아뼈 붙이라고 했는데 전제를 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게요? 서서는 붙는데 앉았으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이해가 됐어요. 골반이 수정되면 그게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겠죠? 그래 내 말이 맞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 쌤 아까 우파비스타 코나서 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개무시하대? 발끝 앞으로 숙이지 말았는데 숙이고 열심히 잘하대 혼자. 사실 야 만두야 만두 무시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해가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골막 골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음식들 먹었는데 7개의 다투로 지나가면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등을 구성되어 있으면 골막 연골에 덮인 뼈의 관절 단면 표면 제외한 모든 표면을 싸고 있으며 근육이나 근의 뼈에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 섬유성의 골막은 강한 결합 조직의 막으로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뼈에 영양을 공급하고 뼈의 보호하여 뼈의 재생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재생하고 신경이 이 골막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예 심각하죠. 뼈에 영양 공급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골들이. 그러면 연골 연화증이나 연골이 깨지거나 나이가 들면은 연골이 재생이 안 되니까 뼈끼리 보세요. 연골에서 매끌매끌 돌아가던 게 이렇게 뜨거득 돌아가면 매일 걸을 때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무릎에 퉁퉁 붓고 무리가 생기겠어요. 초보 현상은 퉁퉁 붓거나 열이 나거나 그게 뭐가 생겨요? 물 차요, 물. 그런 거 보셨죠? 경험은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골절. 골질은 치밀질과 해면질의 두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외부에 있는 치밀질은 골세포와 기질로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단단한 부분으로 주로 혈관이나 신경이 통하는 관인 하버스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의 해면질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골소강들이 서로 얽혀 있는 망상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 속에 조혈기관인 골수가 있다. 무슨 기관인? 조혈기관이. 그럼 피를 누가 만든다고요? 뼈가 만드는 걸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뼈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 기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피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드라큘라들이 뼈가 가벼워지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 뼈가 가벼워지는 질병, 뼈가 골다공증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는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는 어때요, 뼈가? 급나요? 가벼워요. 그래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조류들처럼 뭐라고요? 드라큘라 막 날라다니고 이런 거 오잖아. 박쥐가 쥐였는데 쥐가 잘 날 수 있을까요? 뼈가 새처럼 가벼워져야 날잖아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박쥐가 그래서 드라큘라 나올 때 박쥐 나오고 뭐 하잖아요. 맨날. 이게 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갖고 만들어내는 거라. 그 사람들이 그러면 뼈에서 피를 못 만드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했다고요. 과학이 뒷받침되는 그 로맨스예요. 표현하면. 이해가 되셨죠? 똑똑한 기라, 사람들은. 그 다음에요. 골수. 골수에는 척골수와 황골수가 있는데요. 척골수는 많은 혈관을 보호해주는 약간의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수세포, 저가세포, 파골세포 등이 많이 조혈작용을 하며
성인의 장골의 골단, 장골의 골단에서 단골 및 평평골의 해면질에 있으며 황골수는 많은 혈관과 세포들을 지니는데 적골수의 조혈작용이 중지되어 주로 지방으로 대치된 상태의 골술로 성인의 장골의 골간에 볼 수 있다. 성인의 장골의 골반에 있는데요. 우리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빨은 뼈예요, 아니에요? 뼈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이빨이 풍치 걸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손톱은 뼈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손톱은 뭘까요? 쌤 공부 많이 했구나. 오케이. 근데 사실은 근육의 끝단이에요. 선생님 요가하고 난 뒤에 손톱이 잘 자라지 않던가요? 선생님 손톱을 안 깎아서 잘 모르겠네. 요가를 하면 근육을 매일 땡겼다 놨다 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썩어 난 뒤 근육이 막 재생이 될 거잖아. 그럼 썩어 나면 찌꺼기 노폐물들이 있을 거잖아. 근육이 손상이 받는 거. 그건 어디로 밀어낼까요? 그래서 수술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수술을 했잖아. 뭐 수술을 했잖아요. 근육을 자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손톱이 재밌게도요. 손톱을 보면 알아요. 손톱이 자라면서 중간에 이렇게 가로로 홈이 싹 파져 있어요. 이렇게 홈이 쏙 파져요. 수술하고 나면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수술했는지 아닌지 손톱을 보면 알아요. 근육을 자르는 수술. 근육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면은 그래서 그게 손톱에 표시가 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럼 사슴의 뿔은 뼈일까요? 아닐까요? 녹혈, 피가 나오잖아. 피는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뼈잖아요. 사슴 뿔은. 그래서 안에 뭐가 많아요? 녹혈들이 있다고. 그래서 녹혈이 어느 정도 처음에 자라날 때는 자르면 피가 나와요. 그래서 사슴 뿔 피 받아가지고 사람들 먹고 하죠. 사슴 피가 얼마 없으니까 뭐라고요? 목에 꼽아갖고 사슴 피를 직접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오래 살라고 먹었다가 빨리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슴뼈가 어느 정도 뼈가 뿌리 자라고 나면은 녹혈이 어떻게 돼요? 굳어요. 녹각이 돼요. 그걸 사람들이 또 다리 무갖고 뭐라고요? 사슴뿔은 어떻게 돼요? 자라죠, 위로. 위로 솟아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끓여 먹으면은 기운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솟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쵸? 피에는 물론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 피를 먹으면은 그런 선지 이런 거 먹으면 그런 기능들을 해요. 근데 물에 끓여가지고 삶아갖고 먹으면은 그 기능들이 저하돼요. 센 걸 먹으면은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뭐예요? 그 균들이 뭐라고요? 사람과 짐승들의 안에 세균들이 존재하는 것들은 달라요. 그래서 먹고 나면 잘못하면 훅 갈 수도 있다. 한 방에. 오케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초자 연결했나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연골하고 있죠. 관절 연골 기능의 과다한 마모스 방지, 운동에 대한 충격 없어 관절에 맞춤이 원활하게 하며 관절을 탈구를 방지합니다. 초자 연골은 맑고 투명한 청백색이며 많은 교원 석류가 기질 내에 묻혀 있다. 뼈의 관절면, 녹연골, 기관, 후두, 코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골이 이런데 물렁뼈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늑골, 위는 뼈가 없어. 귀. 오케이. 그런 걸, 그래서 후두부, 늑골연, 기관, 후두부, 연골. 여기도 7번까지만 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물렁뼈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잘 안 불러져. 잘 금이 안 가. 불러져서 불러졌지. 주로 위에 있는 7개 중에서 몇 개가 뭐라고요? 금이 가요. 그 다음에 섬유연골입니다. 매우 찌기며 압력과 결인의 힘이 크고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구조되어 있으면 치밀한 교원 섬유로 된 결합조직으로 사이사이에 초자연과 기질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은 이런데, 손목 이런데, 닭뼈 이렇게, 닭발 안 드셨다니까 이거 또 닭발을 이야기 또 예를 잘 들어서, 닭발을 어떻게 생기는 알죠? 닭발을 먹어보면은 탁 당기면은 이렇게 힘줄처럼 쫙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푹 삶아갖고 그게 말랑말랑해지도록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생닭발을 갖다가 대충 불에 끼워갖고 이 감아가지고 뜯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게 해가지고 못 먹어요. 닭발을 안 먹으니까 닭발 요리하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닭발을 갖다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뼈 없는 닭발, 무닭발을 요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구울까, 양념 붙여가지고? 그럼 질겨서 못 먹어요. 그렇죠. 삶아요. 삶아갖고 야들야들 해가지고 거기다 양념을 해가지고 구워요. 그래야 보들보들하게 씹으면 쫀득쫀득해 맛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살보다 훨씬 더 질겨요. 힘줄보다 더, 힘줄이죠, 힘줄. 그러니까 섬유연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은 힘이 억수로 좋아요. 그리고 섬유질처럼 이렇게 쫙 붙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뼈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당겨도 뭐라고요? 터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팔이 어깨, 우리가 매달리면 뭐라고요? 이런데 섬유연골이 뭐라고요? 안 잡아주면은 80kg가 매달려 있으면 뭐라고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나머지 근육들도 일을 하지만 섬유연골은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뼈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요런데 많아요. 요런데 발목. 이해되셨죠? 탄력연골이라서 연골 중에 가장 탄력성이 풍부한 것으로 외이, 이관, 후두에 등에 있습니다. 요런데. 후두의 연골. 후두가 접혔다 폈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침 막 하고 음식 먹으면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핸드폰도 폴더폰도 접었다 놨다 하면 여기 문제가 생기죠. 그것처럼 여기 후두가 매일 뭐라고요? 숨 쉴 때, 음식 먹을 때 왔다 갔다 닫았다, 음식 먹을 때는 닫았다가 나중에 기간 보면 이해할 겁니다. 그만큼 하는데 얘들이 뭐라고요? 탄력성이 없으면 뭐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겠죠. 복원되지 않으면, 그죠? 찌그러져도 뭐라고요? 탁 복원돼야 돼요. 다음에 그 실리콘처럼 만드는 그 복원력이 뛰어난 섬유질을 가지고 나중에 로봇을 만들거나 인공지능의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면은 아마 그런 부분은 그런 재질이 단성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재질로 만드는 것들, 근데 어느 유지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 모양을요. 그런 것들을 아마 만들어서 끼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뼈 관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로서 끼워야 뭐라고요? 로봇들이 수명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핸드폰 중간에 접었다 폈다 할 때는 그것들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인간의 인체에 있는 요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섬유질을 막 연결해가지고 액정 화면을 만들어서 폴더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체를 이해하면 뭐라고? 이걸 이해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뭐 그려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뼈대를 그려요. 그 위에다가 뭐라고요? 근육들의 볼륨감을 주고 근육들이 있는데, 그럼 그 위에다가 뭘 입혀요? 살을 붙이고 채워 넣고 그 위에다 피부를 입히고 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륨감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미술학도들도 인체를 공부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관, 후두개 이런 데 있고요. 기, 이런 데, 외이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물렁뼈들, 그렇죠? 복원이 잘 되는 물렁뼈들. 이런 데. 후두부. 자, 관절.
뼈의 연골을 봉합, 연결, 결합, 관절 세 가지가 있는데 봉합의 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거든. 뼈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뼈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걔들이 하는 기능들만 어디부터 있고 기능들만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수술할 거 아니잖아. 맞죠? 뭐 째고 짚고 그걸 연기라고 하고 할 게 아니라 그 애들이 어디쯤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고 어떤 동작을 하면 자극받는지를 정도 요가 선생님들은 이해하면 좋겠고요. 뼈는 왜 이렇게 소상하게 하냐면은 이 뼈의 구조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와요. 그리고 요가의 가장 기초적인 동작의 처음 이름이 뭐예요? 빠완 묵다가 바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관절 구조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빠완 묵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 결합, 관절 세 가지가 있으며 봉합의 뼈 사이에는 톱니와 같이 결합해서 밀착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뼈의 결합을 두개골의 결합 상태를 말한다. 여기 머리 두 전골이 이렇게 했는데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내 수술할 때 그냥 막 떼내는 게 아니고 요 부위에 수술해야 될 부분을 탁 정깨갖고 땅 쳐내가지고 톱니바퀴로 물리는 걸 딱 떼내갖고 내 수술하고는 다시 떡궁 닫아가지고 그 톱니바퀴에 딱 맞춰놓으면은 다시 붙어요. 근데 이 톱니바퀴 갖고 수술해가지고 다시 닫아야 되는데 다시 재발해하고 다시 수술해야 될 기운들 하면은 뼈가 괴사하죠. 냉장고에 보관해놔도. 그러면 다시 못 붙여요. 우리 작은 형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함몰돼 있어요. 이렇게. 인공으로도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인공으로 안 집어넣기도 해요. 여기 눌러보면 말랑말랑. 그 경상대학 병원에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조심하고 살아라 그러기는 그러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연골결합은 흉골과 늑골 사이에 여기 연결골이 여기 흉골이라 그래요. 여기를 요 사이 늑골하고 흉골 사이에 연골이 있다. 결합된 것처럼 연골에 의해 결합된 경우이며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관절강이 있어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런 데 보면 관절광이 있어요. 강. 이런 데도 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단 사지가 있어 사지가 구조되며 사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팔다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관절과 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관절의 구조는 관절이 형성되는 두개골의 골단의 보통 한쪽이 울룩한 걸로 되어 있고 관절구 그다음에 요걸 관절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관절와와 관절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되어져 있는 걸로 합니다. 그게 양쪽에 뭐가 있겠어요? 탄력 연골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힘줄들이 쫙 연결돼 가지고 뼈가 움직이는 데서 갖고 그 다음에 뭐가 이쪽 뼈 사이에는 여기 뭐가요? 근육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근과 적색근으로 나누어져요. 다시 두 골단의 관절포로 쌓여 있으며 두 골단과 관절포에 의해 관절강이 형성되고 속이 활액이 있어 골단의 충돌을 방지하고 골단 뼈끼리 충돌하는 걸 방지하고 관절면의 마찰도 감소된다. 관절의 외쪽에는 인대가 두 뼈를 연결하고 인대 중요한 거죠. 연결하고 관절을 보호하고 과도한 신전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뼈가 있죠. 짠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늑골이 보호하고 있는 거 허파, 심장 이런 걸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절의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관절 모양구, 머리뼈, 팔뼈, 이걸 상완골이라 그래요. 하완골, 뭐 대퇴골, 이걸 척골, 그 다음에 뒤 비골 이렇게 우리가 척골은 뭐라 그래요? 촛대뼈라 그러죠. 척골. 그 뒤에 비골. 근데 여기는 한 개씩밖에 없어요. 위에도 팔에서 어깨에서 팔까지는 뼈 한 개. 다리 장골이라 그러는데 이게 대퇴골이라 그러는데 요 뼈도 한 개예요. 근데 요 밑에는 두 개예요. 뼈가. 여기도 두 개예요, 뼈가. 왜 그럴까요?
얘들은 지릿대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사람 몸 그러고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 통 빼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임이 이제 관절이 있어요. 관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들이 구관절, 안관절, 경척관절, 차축관절, 관상관절, 타원관절, 평면관절은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은 빠묵다 시리즈 두꺼운 책에 저 뒤로 넘어가 보세요. 빠묵다 있는데 두루룩 넘어가서 빠묵다 찾았어요. 거기 아마 앞에 무슨 그림이었어요? 칼라로? 그렇지. 이는 헛반에 뻗어놔야만 해. 자산한 거 다 뺏깁니다.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여주고요. 이렇게 관절의 모양들하고 관절의 형태들하고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빠묵다 시리즈에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관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잘 그려놨죠. 그렇죠? 다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관절들이 이런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 다르다고. 발등 관절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구처럼 뭐 팽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내 몸에 관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주는 동작이 빠묵다라고. 이제 하나씩 선생님 머릿속에 정리가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 가르칠 때는 선생님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은 발목 관절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회전시키고 무릎 관절은 회전이 안 되는구나.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이 기본인데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이용하면은 무릎 관절도 회전이 되네. 십자인대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우리는 인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뼈를 이렇게 척추가 억수로 중요해요. 척추를 이해해서 척추를 하고 뼈 단면 경추와 흉추와 요추는 뼈 단면이라고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죠. 여기 이쪽으로 뭐가 빠져나가냐면 신경이 빠져내려가요. 요 뼈 구멍이 요 사이로 머리에서 내려왔는 신경 다발이 쫙 그 사이로 내려가요. 그 뼈가 이렇게 보세요. 턱 이래 되면 신경이 두둑 다 끊기겠죠. 강원래가 오토바이 타다가 뭐라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신경이 다 끊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허리가 두껍지만 하체만 마비되는 거예요. 상체는 살아있는데. 이 신경이 그래서 안 끊어지도록 이 뼈들이 잘 보호하고 있게 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 극돌기, 행돌기는 신경이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다녀요. 이 안에는 하얀 거 보이는 골수예요. 척수, 청골, 미추, 꼬리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꼬리뼈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죠. 많이 발려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튀어나와 있어도 문제가 생기고. 자, 질문. 그럼 이제 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식 10분간 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옴 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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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수도 저장.